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히치콕 특집 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두 작품을 봤습니다. 둘 다 1948년작이고요. 패러다인 부인의 재판과 로프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패러다인 부인의 재판 같은 경우 패러다인 부인이 남편을 죽였다,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 여기서 이제 이 부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주인공이죠. 근데 그 남자 변호사가 패러다인 부인과 사랑에 빠지고, 근데 원래 이 남자 변호사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패러다인 부인이 있고 또 판사가 있겠죠. 판사의 또 부인, 또 아내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구도가 나오고 근데 패러다인 부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남편을 죽였는지 아닌지가 또 의문에 휩싸여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밝혀지는데, 네, 그런 과정을 추리해 가는 것, 진실을 밝혀가는 것이 하나의 큰 줄기겠죠. 그리고 이 변호사는 확신에 차서 되게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근데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 이 부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인성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남편을 죽였을 리 없다, 그런 확신을 갖고 변호를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재판 씬, 재판부 법정 씬이 거의 한 40분, 50분 정도, 한 2시간 영화인데 꽤 오랫동안 진행되더라고요. 재판부 씬이 참 좋고, 이 부인과 대면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부인이 원래 이제 진실은 부인과 바람났다 그래야 되나? 바람난 하인이라 그래야 되나? 시종이라 그래야 되나? 집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같이 살았던. 이 남편의 전쟁 동료, 부하였죠. 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했던, 그래서 남편을 독살했던 게 진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밝혀가는 과정들이 참 재밌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냥 인간의 심리, 마음에 대한 영화지,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인 음 그런 영화는 또 아니에요, 결이. 음.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이런 법정물이랄까요? 뭐 주인공이 검사 혹은 변호사, 드물게 판사, 그리고 형사, 이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가 은근 많죠.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법정물이 어 재밌어요. 범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범죄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살인 사건, 뭐 강도,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온갖 범죄를 다루는 데 용이하고 갈등을 극대화시키죠.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치열한 말다툼, 공방전, 그리고 증거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런 걸 밝혀내는 과정들. 그래서 판사나 변호사, 뭐 검사가 등장하면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등장하면. 뭐 조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극단의 폭력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첨예한 갈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법정물이 많은 것 같은데, 음
근데 법정물 이 요즘의 법정물의 트렌드가 어떤지는 제가 음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이 떴죠. 그 드라마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영우라는 인물의 캐릭터성이지 않았을까. 이게 나름 안 봤기 때문에 추측을 해 보는데, 법정물이 참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요즘에 말이죠. 이미 많은 법정물이 나와 있고, 그럼 그것과 어떻게든 차별화를 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도 질릴 만하죠. "야 또 변호사야? 또 검사야?" 뭐 이런 얘기 나올 만하니까요. 또 범죄자. 근데 그걸 어떻게 색다르게 이전과 차별화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즘 관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948 년에 나왔던 이 패러다임 부인의 재판은 요즘 관객들이 봤을 땐 좀 어 급이 낮고 어 좀 너무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음. 이 추리물 하면 흔히 인제 치열한 논리, 치밀한 논리,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변호사가 저렇게 감정에 사적 감정에 치우쳐서 변호인을 뭐 사랑하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현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어설픔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뭐 48 년도 1948 년도 관객들에게는 먹혔을지 몰라도 요즘엔 어렵다. 요즘에 법정물 정말 잘 만들죠. 요즘에는 정말 잘 만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건 인제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만든 영화이지 않나. 법정물의 탈을 쓴 어떻게 보면 연애, 뭐 로맨스물 혹은 심리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다음 작품인 로프. 이 작품 특이한데요. 어 패러다임 부인의 재판보다 훨씬 낫습니다. 로프는 첫 장면이 두 남자가 한 남자를 목졸라 죽여요, 로프로. 로프 끈이죠, 끈. 으로 목졸라 죽이고, 그 남자를, 그러니까 그 살해 살인한 장소 공간은 밀폐된 집이고, 그 집에 있는 어떤 테이블 같은 관처럼 생긴 뚜껑이 열리는 상자에 그 남자를 감추죠. 여기서부터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럼 관객들은 시체가 그 상자 안에 들어 있다는 걸 알죠. 그 살인자들과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파티가 열려요. 문을 통해서 한 사람씩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럼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저 시체가 발각되면 어떡하지? 음. 살인자들이 언제 밝혀지지?' 뭐 이런 것들에 긴장이 되겠죠. 이게 히치콕의 탁월한 지점인데, 음 처음부터 살인자가 밝혀지고 '언제 저 시체가 드러날까? 죄가 폭로될까?' 이런 조마조마함을 노리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카메라가 원 테이크로 다 찍혔어요. 한 번도 안 끊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70분 8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쭉 갑니다. 어 일부러 이런 기법을 택한 거죠.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찍어요. 당시의 기술로는 이 한 번에 찍기 어려운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옷뒤를 비춘다든지 해서 끊어가는 흔적은 보이지만 당시 관객들이 봤을 땐 되게 혁신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모험을, 히치콕은 참 이런 시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제한된 환경 내에서 자기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영화적 기법을 이것저것 다 해 보는 거죠. 도전해 보는 거죠. 진정한 창작자다. 크리에이터다. 그리고 이 로프라는 작품은 어
그 이전엔 다 히치콕의 영화들이 흑백이었어요. 흑백 영화였는데 로프부터 1948년 이때부터 컬러 시기로 넘어갑니다. 정말 시각적 충격이더라고요. 저 히치콕 영화를 그 이전에 한 25개 정도 봤잖아요. 다 흑백이었어요. 근데 26번째 작품부터 로프부터 컬러가 들어갑니다. 아, 흑백과 컬러의 차이는 엄청나다. 일단 색깔이 들어가니까 이 참 보긴 좋아요. 근데 흑백도 나름 매력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각적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원테이크로 다 찍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남자, 살해한 두 남자 의 성격도 다른데, 한 남자는 살인을 주도한 이 남자는 우수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는 좀 어리버리한데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파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교수님은 결국에 인제 살해했다는 걸 밝혀내죠. 어떤 형사 같은 느낌으로. 재밌어요. 영화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각각의 심리 를 보는 그런 맛도 쏠쏠하고 좋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참 매주 이 녹화를 할 때마다 갈등에 휩싸이곤 하는데, 영화를 보는 것도 은근 에너지가 많이 들고 이게 힘든 일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이걸 혼자 녹화하는 것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혼자 녹화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고, 매주 '아, 이걸 녹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빨리 새로운 멤버가 구해지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